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할 뿐입니다. 파손 이론 세 번째, 쿨롱 모어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쿨롱 모어 이론이란 마그네슘 합금이나 회주철과 같은 재료는 압축 항복 강도와 인장 항복 강도가 다른 값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압축과 인장의 항복 강도가 다른 재료에 있어서 항복 조건을 정할 때는 단순 인장 시험, 단순 압축 시험, 순수 전단 시험에 대한 모어원을 작도를 해서 그러한 세 개의 원에 접하는 곡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 곡선으로 이루어진 영역 밖에 있을 때 이제 재료는 파손된다고 보는 이론이 쿨롱 모어 이론이 되겠습니다. 쿨롱 모어 이론은 내부 마찰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여기에 마이너스 SC라고 된 이 원이 이제 단순 압축 시험에 의해서 이제 그려진 모어원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제 이쪽에 오른쪽,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이 원이 이제 어떤 단순 인장 시험에서 얻어진 모어원이고, 이제 이러한 중간에 있는 원이 이제 순수 전단 시험에 의해서 이제 작도가 되어진 모어원이라고 할 때, 이러한 세 개의 모어원에 접하는 이러한 커브를 우리가 그릴 수가 있고, 이때 이제 이러한 커브를 이제 모어 페일리어 커브라고 하고, 따라서 이제 이러한 커브와 이러한 원이 이루는 이러한 영역 안에 재료가 있을 때는 이제 파손이 되지 않고, 이제 이 영역 밖에 어떤 우리가 이러한 전단 응력이라든지 인장 응력이 그러한 재료의 응력들이 이러한 영역 밖에 있을 때 이제 재료는 파손이 된다고 보는 이론이 이제 쿨롱 모어 이론이 되겠습니다. 이제 쿨롱 모어 이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최대 전단 응력설이라든지 최대 변형 에너지설과 달리 이제 어떤 이런 ST랑 SC의 값이 이제 항복 강도뿐 아니라 이제 ultimate strength, 즉 극한 강도 값도 이제 사용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파손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이러한 어떤 세 개의 모어원에 접하는 곡선은 어떤 직선이 아니라 이제 곡선의 형태를 띠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그러한 이 쿨롱 모어 페일리어 라인을 이제 우리가 직선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제 중간에 있는 어떤 중간에 순수 전단 시험에 의해서 얻어진 모어원은 우리가 생략을 할 수 있게 되고, 따라서 지금 보시는 이러한 점선으로 된 두 개의 단순 압축 시험에 대한 모어원과 단순 인장 시험에 대한 모어원만 이러한 식으로 직선으로 이제 연결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어떤 그 일반 응력 상태에 있는 어떤 재료에 있어서 각각의 주응력이 이러한 식으로 분포를 한다고 했을 때, 또한 우리는 이러한 주응력에 대한 모어원을 이제 다음에 이러한 색칠이 되어진 부분과 같이 작도를 할 수 있게 되고, 또한 그 모어원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라인 안에, 즉 이러한 라인에 접하는 이러한 식으로 작도를 한다고 했을 때, 이때 이제 이러한 원들은 이러한 직선에 접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원의 중심점으로부터 이 직선의 선을 그으며 이러한 수직선을 그을 수 있게 되고,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어떤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해서 이제 이러한 수식을 산출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때 이제 B1, C1 선분은 이제 이 선분을 나타내게 되고, 따라서 이 선분의 값은 2분의 시그마 t가 되게 되고,
또한 B2, C2 선분은 2분의 시그마 1 마이너스 시그마 3가 되게 되고, 또한 B3, C3 선분은 이 모어원의 반지름 값을 의미하기 때문에 따라서 2분의 시그마 C가 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C1, C2 선분은 결국 이 C1과 C2 선분이 되게 되고, 또한 이제 C1이라는 것은 이러한 어떤 단순 인장 시험에서 얻어진 모어원의 중심점이 되게 되므로 따라서 그 중심점의 값은 이러한 시그마 축선상의 값은 결국 2분의 시그마 t가 되게 되고, 또한 C2의 값은 또한 이러한 주응력 상태의 모어원의 중심점이 되게 되므로 따라서 2분의 시그마 1 플러스 시그마 3가 되게 되고, 또한 C1, C2 선분의 값은 이제 이쪽 방향을 플러스라고 하면 결국 어떤 선분의 우리가 길이 값을 구할 때는 이제 C1 마이너스 C2가 되게 되므로 따라서 이제 좌표값을 이제 C1의 좌표값을 2분의 시그마 t라고 ST라고 하고, C2를 2분의 시그마 1 플러스 시그마 3라고 하면 결국 이 C1, C2의 선분의 길이의 값은 2분의 ST 마이너스 2분의 시그마 1 플러스 시그마 3가 되게 되고, 또한 마찬가지 방법으로 C1, C3는 2분의 ST 플러스 2분의 SC가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각각 이러한 값들을 대입을 해서 이러한 수식을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면 이제 ST분의 시그마 1 마이너스 SC분의 시그마 3는 1이라는 우리가 수식을 얻게 되고, 따라서 이제 재료가 파손이 된다는 것은 이 어떤 주응력의 값이 시그마 1과 시그마 3와 그리고 각각의 우리가 어떤 인장 시험과 압축 시험에서 얻어진 항복 강도나 혹은 극한 강도 값에 대한 이러한 수식이 이제 1이 되면 이제 재료는 파손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수식이 되겠고, 또한 우리가 안전계수를 이제 감안을 한다면 이제 안전계수를 이 값에다가 나눠준 값으로 이제 파손 기준식을 이러한 식으로 고려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러한 이제 쿨롱 모어설에 있어서 이제 파손 기준식은 이 두 개의 식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평면 응력 상태에서 쿨롱 모어 이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개의 어떤 평면 응력 상태에 있어서 이제 주 응력 값은 두 개가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넌제로 프린서플 스트레스가 이제 시그마 A와 시그마 B가 있고, 이때 이제 시그마 A가 시그마 B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을 때 이제 첫 번째 케이스는 이제 시그마 A가 시그마 B보다 크고, 일단 이 가정은 첫 번째 가정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당연하다고 보면 되고, 이제 이 두 개의 주응력 값이 0보다 크다고 했을 때는 이제 이 1사분면에 있는 1사분면에 이제 주응력이 분포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때는 이제 시그마 이제 1은 이제 시그마 A가 되게 되고, 시그마 3는 이제 0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시그마 A가 이러한 ST보다 크거나 같게 되면 이제 재료는 파손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시그마 A가 0보다 크고 이제 시그마 B는 0보다 작은 이제 이쪽 영역에 있는 이제 이쪽 영역에 이제 주응력이 분포한다고 하면 이때 이제 시그마 1은 이제 시그마 A가 될 것이고, 시그마 3는 시그마 B가 되어서 우리가 앞서 산출한 쿨롱 모어 이론에 대한 파손 이론 식을 이제 적용을 하면
결국 이 값이 1보다 크거나 같으면 파손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직선의 그 밖에 나오게 되면 이제 재료는 파손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케이스는 이제 이쪽 부분에 대한 것이 되겠고, 따라서 이제 이때는 이제 시그마 b가 그 마이너스 sc보다 그 작거나 같은 값을 가지게 되면, 즉 이 라인 밖으로 나오게 되면 이제 재료는 파손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우리가 앞서 이제 쿨롱 모어 이론에서는 어떤 그 순수 전단에 대한 것은 이제 고려를 하지 않았었는데, 만일에 이제 어떤 그 비틀림 항복 강도를 우리가 고려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때, 이때 이제 그 타오 맥스는 이제 SSY가 되게 되고, 이때는 이제 우리가 그 순수 전단은 고려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시그마 1과 마이너스 시그마 3는 결국 그, 그 항복 정단 강도와 같은 값이 된다고 하면, 결국 그 비틀림 항복 강도 값은 그 다음에 이제 수식으로 우리가 고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S의 값에는 이제 일드 스트렝스 뿐 아니라 이제 극한 강도 값도 이제 우리가 고려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비틀림 상황이 있을 때는 이제 이 수식으로 이제 파손을 이제 판단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